현안 질의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질의나 그걸 기초로 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가끔 이제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밖에서 이제 루머나 가짜 뉴스 아니면은 전혀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질의를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관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에서부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확정까지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통일부 외교부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비핵화 평화체제 완성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상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의 암초가 있을 것이다. 걸림돌이 있다. 방해 책동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다 예측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가 저는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이 프로세스를 성공시키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암초로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기 판매업자겠죠. 아무래도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서 여기에 무기를 좀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군산복합체, 군수산업, 무기 판매업자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남북관계가 대결하고 긴장 상태로 가야지 여기서 이념장사 또는 종북타령 이런 게 좀 잘 먹혀서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별로 썩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낡은 이념의 구도, 이것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역시 정치 세력도 이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식이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뻔하니 알면서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라. 조급하게 성급하게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판을 한번 깨보자.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가능한 한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게 있지요. 이걸 저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선 전단을 매달아서 대북 살포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정부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확성기도 철거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했으면 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한테만 이행하라가 아니라 우리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행을 해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은 벌써 통일됐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와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분단의 상황이 남아있는 것이고 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가는 것은
신뢰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핵화 문제 최대의 걸림돌이 검증이 될 텐데요. 이 검증 문제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가지고 상당 정도의 논란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의 해법은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갈 것이냐, 신뢰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비핵화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레임은 검증이냐 아니냐, 100% 할 거냐 99%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느냐가 이 문제를 성사시키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우리 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초청으로 해서 오셨던 태영호 공사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로 내질렀죠. 물론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북한에서 또 이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까지 했습니다만은, 맥스 선더 훈련과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잘 스스로 관리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 13명,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던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유경식당 종업원이 집단으로 탈북해서 입국하고 나서 통일부에서 이 종업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만났습니다만 작년도에 몇 차례 시도했을 때는 탈북 종업원들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성사시키지 못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예, 최근에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전달해 준 겁니까? 저희가 탈북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접촉 차단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면 만나려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접촉을 차단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서 만나는 것도 또 역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걸 현재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 중에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국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수사하면은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대로 기획 탈북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탈북 여정원들은 자유의사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좀 다른 탈북자들하고 다르게 북한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았죠. 북측에서 몇 차례 제기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이 여종업원 문제 때문에 무산됐던 거 아닙니까? 무산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로 아주 지금 국제법 기준, 인권 이런 차원에서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통일부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 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언제든지 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아마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성공시키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암초로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기 판매업자겠죠. 아무래도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서 여기에 무기를 좀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군산복합체, 군수산업, 무기 판매업자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남북관계가 대결하고 긴장 상태로 가야지 하든지 이 판을 한번 깨보자.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가능한 한 위반하도록 부추기는 게 있지요. 이걸 저는 악마의 속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선 전단을 매달아서 대북 살포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정부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확성기도 철거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했으면 이 약속을 여기서 이념 장사 또는 종북 타령 이런 게 좀 잘 먹혀서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별로 썩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낡은 이념의 구도, 이것을 활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역시 정치 세력도 이 한반도의 화해나 평화체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식이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뻔하니 알면서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라. 조급하게 성급하게 재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안 질의를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질의나 그걸 기초로 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가끔 이제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밖에서 이제 루머나 가짜 뉴스 아니면은 전혀 공신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질의를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관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에서부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확정까지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통일부 외교부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비핵화 평화체제 완성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예상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의 암초가 있을 것이다. 걸림돌이 있다. 방해 책동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다 예측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가 저는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이 프로세스를